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아니, 눈앞에서 버스를 놓쳤습니다. 기분 안 좋죠. 거기다 그게 바쁜 아침이라면 하루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 눈앞에서 버스를 놓쳤다고 해서 나의 하루가 이상하게 흘러가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 짜증내고 성을 내다 보면 하루를 망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나의 시간, 나의 하루가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조금 기다리면 다음 버스는 분명히 도착합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 둘, 셋 기다리고 또 헤아려 보면 해결되고 가라앉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들에 소중한 감정, 마음을 낭비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김해의 미래가 15,000여 세대 신문지구로 더 빨라집니다. 자연을 담은 쾌적함과 여유로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워터파크 등 수준 높은 인프라까지 새로운 도시의 시작을 더샵이 열어갑니다. 1146세대 더샵 신문 그린이티. 6월 오픈 예정 1661-3363 포스코 ENC.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들었어? 대연동에 역대급 아파트가 온대. 초역세권에 세대수가 무려 4,488세대래. 완전 부산스럽네. 4,488세대의 압도적 스케일. 대연 DIL. 분양문의 051-954-4488. 롯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원정의 명료한 아침.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명료한 아침, 명상요가 전문가 원정혜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몇 달 만이죠? 몇 달 만일까요? 거의 뭐 넉 달 된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이렇게 반가울 수가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얼굴에 너무 티가 나네요. 어떤 티가 나죠? 나 너무 좋았어요. 제 행복이 보이시나요? 그래요? 기다렸던 사람들이 좀 서운하기도 한. 네, 좋아 충분히 보이시네요. 좀 재충전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갑자기 여행 프로그램. 그러게요. 제일 좋았던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집단 안에 계속 있으면 그 예. 속에서만 생각하지 예. 밖에 나와서 객관적으로 어떤 걸 좀 보기 어렵잖아요. 네네. 일상생활이. 네. 근데 이제 쉬면서 어. 뭔가 내 상황이나 내 주변 상황들 이런 게 좀 객관적으로 보여서 예. 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거? 아. 그게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저는 인스타에 올려주시는 거 보면서 네. 오로라가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네, 오로라도 너무 멋졌죠. 와, 그거는 진짜 운이 좋아야지만 볼 수 있는 음, 좋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부러웠다라고 네. 인사를 전합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선생님과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오늘 주제가 화더라고요. 오시자마자 화병 아마 관계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화병 그러면 한국인 이렇게 네. 될 정도로 한국인의 화병이라는 책 보셨나요? 있더라고요. 진짜 뭐 화병을 진짜 한국 사람들의 특징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많이 호소하는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화병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있으신가요? 저요? 갑자기.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이 예. 잠재적인 화병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얘기 또 다 하셨네요. 이게 어떤 문화적인 질병이라고 보면서 중간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 네, 질병으로 이거를 이제 정신질환 쪽으로 넣었다가 네. 이거 보니까 문화적인 특성상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고 질병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향이다. 그래서 질병에서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네. 문화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지 못한 그런 어떤 증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분노 정서의 억제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네. 분하고 억울하다.
아, 나 진짜 분한 거 너 알지? 나 요번에 정말 억울해. 음.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할수록 이 화병과 가까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화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자아 존중감이 좀 낮다. 자아 존중감. 예, 자기에 대해서 좀 자괴감을 잘 느끼기도 하고 네.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그래 뭐 다 내 잘못이야. 나 원래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약간 우울감과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네. 화병이 걸린 경우에는 대부분은 첫 번째는 좀 회피하려고 한다고 해요. 아, 이게 너무 이게 고통스럽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아, 나 화병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약간 회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순종하려고도 하고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네. 그러고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이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스스로가 증상에 대해서 잘 인지할 때, 네. 그러니까 아, 나 그래 그런 증상이 있어. 나 좀 분노가 울컥울컥 올라오지. 이게 억울한 게 아니다. 왜 이렇게 억울해하지? 이거를 인지할 수 있다면 네. 그렇다면 이 치료는 완벽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화에 대해서 네.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때부터 괜찮아질 수 있는 네네. 시작이다. 예, 이런 맞아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화라는 게 누구나 저는 마음속에 있고 네. 이게 딱 건드려지면 막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거나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선생님을 뵀을 때 선생님이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도 없을 뿐더러 화를 내는 모습이 상상이 되지도 않아요. 네. 화를 좀 내십니까? 아마 이걸 듣고 계신 택시 기사님은 그 사람? 이러실 것 같은데 제가 택시를 탁 타면 왜 돌아가세요? 부터 시작해서 어머 여긴 어디죠? 그 내시에 되어 있는 나 지금 바쁜데 안 보이세요? 약간 이런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느 순간에 있어서 참지 못하는 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제 시간을 약간 피해를 입히는 아. 그런 상황이 네.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러면 그 내재되어 있던 화가 울컥 올라오면서 네. 아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어. 그래서 제가 저한테 워워 그럼 안 되지라고 이렇게 조련하고자 노력해요. 노력해요. 네, 그러니까 요가를 36년 했어도 네. 완벽히 자유롭다? 그거는 거짓말이 아닌가.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 사실 뭐 이야기 쭉 나눠보겠지만 네. 아까 그렇게 택시 탔을 때 아니면 평소에 음, 누군가가 내 시간을 의도적으로 뺏으려고 하고 있다. 화가 올라온다. 네. 이럴 때 이 화를 좀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잘 다스려야 되는데요. 저는 우선은 이 화병이라는 게 어려운 게 네. 그냥 반응이 그냥 즉각적으로 나가더라고요. 음. 왜 돌아가세요? 약간 이렇게 네. 한 10초 고민해보고 그 바로바로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말할 때 내 억양, 네. 내 표정, 아 상대방의 반응은 이렇겠구나를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상황이 딱 벌어지고 났을 때 그 내 말투와 상황과 그것이 오는 피드백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를 10초만 그릴 수 있다면 네. 화의 감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훈련 중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답인 것 같긴 해요. 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고 맞아요. 여기로부터 네. 늘 조절하면서 훈련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네.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화라는 걸 참고 이걸 막 다 표출하고 이러는 걸 좀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동양권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나 뭐 파리나 이태리에서도 막 화를 이렇게 내는 사람을 좀 신사적이지 않은 사람, 네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네네. 게 좀 다 같이 공유가 돼 있는 거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공감이 갈 수는 있는데요. 네. 화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동양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에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공손해야 돼.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3대가 멸망해. 뭐 티벳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문화가 픽스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데에서는 네. 이 화병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바라보면서 질병의 한 부분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네. 감정이란 자유로운 거 아니야? 약간 표출해야 돼. 네. 이렇게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는 그걸 다루는 관점이 차이가 있어서
그 일어났을 때를 바라보는 심각도도 다르고 네. 그거를 고쳐가는 상황도 다르고 개인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네. 문화적인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긴 해요. 음. 그래서 한과 화병의 차이가 뭐가 있냐 이러면은 아 이거 확실히 한국.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왜 한국 그러면 화병 한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인 단어를 올려놨는지를 네. 알 수 있는데요. 한과 화병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약간 한 같은 경우에는 휴화산 같아서 지금은 잿더미가 된 상태라 끌어오르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한이 맺혔다. 그러면 아. 이미 이거는 공격성이나 이런 거는 없는 상태. 음. 그냥 내가 어휴 하고 이렇게 참아내고 네. 그걸 넘어갔지만 네. 이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그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가 한이고요. 네. 화병은 울컥 울컥 울컥해서 약간 활화산이야 건드리지 마.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봐. 약간 이런 활화산적인 살아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요. 네. 현재도 약간 불완전하고 억제되어 있는 음.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조율이 가능한 상태 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이라는 건 너무 오래돼서 건드리기가 오히려 어렵고 예, 화라산처럼 바로바로 올라오는 화병 같은 거는 예, 좀 직면해서 이걸 좀 고쳐볼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예, 예.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한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거나 조금 더 섬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긴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화병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분노를 참기 때문에 생긴다. 좀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게 문화적으로 참는 게 미덕인 것 같은 그런 음. 문화권도 있지만 이게 내가 좀 문제가 있나? 네네. 아, 내가 성격이 너무 불같은가? 어. 내가 좀 못된가? 막 음. 이렇게 하면서 이걸 자기 성격 탓으로 돌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또 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정서 장애 그냥 한쪽으로 장애라고 할 정도로 네. 장기적인 장애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음. 근데 그 흐름을 보면은 내가 문제다라고 할 때도 사회적인 흐름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문제 아닐까?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문화가 자유로운가, 감정 표현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아니면 그 삶 속에서 내 욕망이나 욕구나 감정이 드러났을 때 네. 그걸 죄악시하는가, 아니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조율하자 쪽으로 가는가에 따라 화병은 좀 많은 차이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마지막 반응이 네. 이건 모든 게 내 탓이야 음. 라고 하게 되면 이게 화병뿐 아니라 우울감으로도 이어지고 자괴감으로도 이어지면서 복합적으로 내 감정과 정서를 건드려서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이 화병이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울화병, 심화병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이 있다. 올라오는 네. 그 속병이라고 얘기하는 게 속병이라고 얘기하는 건 혼자 있으면 그걸 속병을 앓지 않고 뭔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사회 안에서는 그 오는 반응이 두려워서 행하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거를 속병이라고도 하고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심화병, 네. 영어로는요 앵거 신드롬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특히 분노를 억압해서 통증이 생기고 답답하고 불면증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증상들을 화병이라고 봅니다. 선생님 근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동양권에서는 왜 이렇게 화를 참는 걸 미덕이라고 하게 됐을까요? 화가 일어났을 때 우선 보면요. 네. 조금 지혜롭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화가 일어났다는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해지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네. 거기에는 교만함도 들어가고 오만함도 들어가고 자기 프라이드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우월감이 없거나 자만심이 없거나 네. 프라이드가 없으면은 화가 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이해하면 동양권에 왜 이게 많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동양권에서는 겸손함, 자기 혼자의 어떤 개인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기적인 것을 좀 죄악시하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 더 사회 문화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가야지 화합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를 냈다는 것 자체는 이기적이다, 개인적이다, 사회 문화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행하는 어떤 그
아주 조금 개인적인 네. 그런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우리 문화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행동 아니야? 약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큰 어떤 증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동양권에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조금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네, 뭔가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불편해지는 네, 이런 거를 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네. 보는 여기서 좀 이렇게 인내하고 예, 참는 게 미덕이다 이런 예. 게 나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예. 자, 오늘 화에 대한 이야기를 명상 요가 전문가 원정혜 선생님과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제가 궁금해지는 게 선생님이 인도를 자주 다니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인도하면 사실 뭐 요가, 음. 명상 이런 수련의 거의 끝판왕 같은 나라잖아요. 거기 나라 사람들은 화를 많이 냅니까? 많이 냅니다. 거기서는 택시가 아니라 네. 그 이제 그 막 이렇게 오토바이를 약간 개조한 네. 그런 차가 있어요. 릭샤? 아, 맞아요. 릭샤. 네, 네. 어떻게 아세요? 릭샤를 타는데 그 이렇게 가격을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못 알아듣는 인도말로 막 이러면서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네. 저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어. 현지인과 똑같은 돈을 냈어요. 아. 근데 그때는 같이 싸우면 안 되고 네. 그냥 돈 내고 내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더 감정적인 폭이 이렇게까지라고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뭐 화가 많다고 하지만 여기가 더 그런 거 아닐까 할 정도로 네.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수련을 많이 하고 요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화가 좋게 조절되는 건 아닌 건가요? 예, 그렇죠. 화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 네.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한계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리 성향이 좋아도 못 참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뜻에 거슬리는 것, 나도 열심히 하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 그거를 왜 자꾸 건드려? 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래서 이게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화병이 된다고 하는 게 네. 서로 간의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 또는 영역에 있어서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했을 때는 조금 이 화병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이 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 안에서 화가 올라와서 힘든 것도 있지만 이렇게 화를 막 뿜어내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또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안에서 올라오는 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다면 밖으로 뿜어내는 이 화 때문에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화를 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그거는 약간 활화산이라고 말씀드린 게요. 네. 약간 한 걸음 멀리서 음. 그래 당신의 성향이 그렇다면 그거를 내가 조율할 수는 없고 나도 내 마음을 조율할 수 없으니 한 걸음 멀리서 당신의 성향을 그냥 인정하겠다라고 바라보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근데 이게 조건 따라 일어나면 조건 따라 사라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건 따라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이해하고 저 사람은 언제 화가 치솟더라 하는 게 아. 인지가 되면 그 상황을 만들지 않고 네. 또는 만들어졌다면 그 상황에서 화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그 화가 사라질 때까지 약간 거리감을 두고 냉정하게 보는 게 서로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화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화병과 굉장히 유사한 질환 중에서 우울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네네. 가지를 좀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 침울하게 가라앉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대답도 잘 안 하게 된다고 해요. 뭐 우울하게 가라앉아 있는데 자꾸 말 시키면 네. 대답 안 하겠죠? 그리고 정신 증상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 이래서 우울해, 저래서 우울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우울감이 많아라고 호소하는데요. 네. 화병 경우에는 치밀어 오르고 적극적인 나 화났거든 하면서 네.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신체 증상을 호소해요. 그러니까 우울감은 정신적인 거를 표현하는 반면 네. 화병은 신체적으로 뼈마디가 아파, 소화가 안 돼, 두통이 일어났어. 뭐 이런 식으로 신체 증상을 얘기하고 나 이래서 분한 거 알지? 나 이렇게 당해서 억울한 거 알지? 막 이러면서 주변에 막 떠들고 다닌다면 그건 우울감이 아니라 화병이다. 이렇게 구분하라고 합니다. 자, 우울증과 화병을 좀 구분을 해봤는데 네. 화병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증상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예,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몸에 열이 나기도 하고요.
눈이 어지럽고 두통이 있으면서 불면증에 입 주변이 좀 아프기도 하고 옆구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옆구리가 좀 결린다거나 이런 분들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많으면서 숨쉬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조금 화병과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예. 한의학에서는 간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억눌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쉬기 어려워서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고구마 100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간에 화가 들어가서 열이 확 돋아지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눈에 충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잘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손발에 열이 나고 가슴에도 열이 나고요. 땀이 나면서 잠을 못 자게 된다. 그리고 이제 기와 혈이 모두 이게 허한 상태로 되면 숨이 짧아서 이렇게 헐떡헐떡 숨이 짧은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말하기가 힘들고 피로하고 얼굴색이 누렇고 몸이 마른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몸이 안 마르는 걸 보니 나는 화병은 아니다. 약간 이렇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담음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혀서 전신이 요동치고 답답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면서 쉽게 놀라고 불안해하고 헛구역질을 하는 이런 증상이 있다. 그래서 야, 이 정도로 다양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이 화병 네. 걸렸던 적이 있는데 나도 화병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진단을 할 수 있는 또 테스트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한 60개가 있는데요. 네. 그 60개를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요.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잘 조율하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서 내가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내가 화병인지 아닌지를 잘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네. 이거 60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중간중간 좀 말씀드릴까 해요. 네. 첫 번째 깜짝깜짝 잘 놀라고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잘 안 오고 항상 피곤하고요. 그리고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눈이 침침하고 자고 나도 피곤하며 꿈을 많이 꾸고 그리고 배가 아프고 변비가 생기고 쓸데없는 생각을 자주 한다. 그리고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하면서 말도 잘 더듬게 된다. 이러면 게다가 얼굴까지 창백하다. 이러면 네. 이거는 조금 나 화병인가? 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증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예. 병원에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자, 오늘 화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이 화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사실 네. 이게 딱 정확한 어떤 치료법 같은 게 참 찾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치료가 될까?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생님? 가슴 왜 어르신들이 얼구 가슴이야 하고 치잖아요. 네. 그리고 가슴 정중앙 쪽. 네. 그래서 명치 바로 위쪽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좀 답답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그 혈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명치 바로 위에 위치한 부분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꽉 누르면서 이렇게 좀 시계 방향으로 돌려준다거나 아니면은 명치와 배꼽 중간쯤에 네. 중환이라는 혈이 있는데 여기를 잘 시계 방향으로 눌러서 조절해주면 조금 기운이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천추라고 해서 배꼽 좌우 쪽으로 3마디 정도의 약간 이게 대장이 잘 안 움직일 때 우리가 이렇게 배를 누르는 그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배꼽 좌우로 해서 한 4, 5cm 정도, 3, 4cm 옆을 좀 이렇게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혀를 좀 아래로 빼고 눈을 이렇게 위로 보면서 시신경과 입 주변에 있는 그 17개의 신경을 모두 다 이렇게 고요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요가의 무드라법을 같이 행한다면 네. 뇌의 신경이 좀 안정되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돼서 화병을 치료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좀 안정이 안 된다. 그럼 머리 위쪽 백회를 좀 톡톡 쳐서 네. 위로만 너무 확 타오르는 그 감정을 약간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어.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이것저것 해보다가 무드라법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지금 뭐 앉아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네. 운전하시면서 네네. 앉아서 좀 할 수 있는 뭐 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입을 크게 벌린다거나 혀를 길게 빼게 되면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서요. 네. 혀뿌리 아래쪽에 17개의 근육과 신경이 뇌신경부터 소화기부터 이게 다 안정이 돼요. 호흡기까지. 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는 것만으로도 조금 화가 가라앉게 되고요. 네. 눈을 천장을 보게 되면 이거를 제가 거의 모든 라디오에서 꼭 말씀드리는 게 원치 않아도 뇌신경이 쉬게 돼요. 기절한 듯. 그래서 화가 막 화락 탈 때 네. 약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빼고 눈을 이렇게 뒤로 하는 케차랴 무드라를 네.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일어나서 막 뛰지 못할 때 네. 나를 좀 고요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앉은 상태라면 골프공 같은 거를 바닥에 놓고 네. 이렇게 용천혈이라고 하죠. 발바닥의 3분의 1쯤에 위치한 그 부분을 좀 네. 이렇게 문지르면 네. 이거는 기혈이 좀 안정이 안 되고 기운이 빠져서 화가 날 때 기혈의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면서 네. 위로만 올라가는 생각의 집중을 바닥으로 내려서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병이라는 게 화의 기운이 심장 이 위쪽 상체에 계속 좀 뭉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이걸 좀 풀어서 예. 아래로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네네. 방법들이 추천해 주신 거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근데 이제 요가의 입문 계기가 너무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 고통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요가를 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요가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예. 요가 수업을 하시면서 막 오신 분들 중에서 아, 이분 정말 화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수련하시더니 괜찮아지셨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나요? 거의 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진짜요? 예를 들면 이제 나 요가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오셔가지고 하셨던 분들 중에 네. 그 믿었던 거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오는 화 있잖아요. 네. 왜 요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아, 이런 화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뭔가 객관화시키고 냉철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보고 감정을 보면서 아, 이게 내 문제였지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건 아니었구나라고 인지하는 어떤 기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화를 거두어드리고 네. 과도한 감정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화병까지 치닫게 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거의 다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3개월을 참고 넘어가느냐, 네. 3개월을 참지 못하고 몇 시간 해보시고 안 되더라 이러고 포기하느냐에 따라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가를 3개월 정도 해봤을 때 충분히 몸이 느끼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보내드리고 네. 저희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료한 아침 명상 요가 전문가 원정혜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오늘은 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 없는 편안한 토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74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